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장이 그렇게 좀 좋지 않았죠. 네, 의외로 좀 기분 나쁘게.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많이 하는 재료주나 이런 코스닥 주식들이 슬금슬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게 이제 어젯밤에 제가 이제 그 토끼 저금통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토끼 저금통에 이제 한 4년 정도 모았는데, 뭐 그냥 있을 때마다 잔돈을 모았는데, 지금 잔돈 분리를 하고 있어요. 잔돈을 이렇게 분리를 어머니랑 했거든요. 보시면 뭐 여기 이렇게 5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했는데, 하면서 이제 한 9만 4천 얼마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재미로다가 어머니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에 사실 달러를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사요. 그래서 뭐 정말 뭐 10만 원 단위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물론 내 다음 주에는 이제 주식을 정리하니까 좀 큰 돈이 좀 그래도 나오겠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사고 있는데, 달러를 살 수 있으면 매일 삽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이제 8만 4천 8만 4천 8만 4천 원 정도군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4만 4천 원을 드리고 4만 4천 원 여기다 찍어야죠. 여기다 4만 4천 원을 드리고 제가 이제 4만 원은 제가 이걸 오늘 농협이 아니라 새마을금고구나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에 가서 바꿨죠. 예, 동전을 또 12시까지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동전 바꿔주는 게. 근데 이제 오후에 갔는데 이제 특별히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4만 원을 현금을 갖고 어머니가 4만 4천 원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동전 지금 뭐 이 토끼의 배를 갈라야 될 정도로 저금통인데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무조건 달러를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4만 원 갖고 달러를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적어도 최소 단위가 신한은행 같은 경우 이제 그 솔이라는 그런 외부로 살려면은 100달러예요, 100달러 최소 단위가. 그래서 그렇게 물론 한도도 있죠, 한도도.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왜 이런지 한번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오늘 환율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또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이 토끼의 배를 갈랐거든요. 토끼가 꽉 찼어요. 네, 그래서 10원짜리 큰 것들만 이제 그대로 놔뒀어요. 10원짜리 큰 거는 이제 점점 희귀해지죠. 네, 그래서 그것만 놔두고 나머지 이렇게 하니까 한 8만 4천 얼마가 됐어요. 그래갖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어머니가 4만 4천 원, 제가 4만 원을 나눠 가졌습니다. 소소한 게 재밌었어요. 동전 나누면서 어머니랑.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그냥 분위기를 좀 보죠. 요즘에 어떤지. 자, 속절없이 무너지는 엔 위안화. 그죠? 이게 이제 뭐 일본 돈하고 그 중국 돈이죠. 중국 돈. 아시아 외환위기 경고음 잇따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엔화는 지금 150엔이 지금 넘어갔다가 뭐 떨어졌다 해도 막 계속 이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제일 취약한 게 엔화죠, 엔화. 엔화가 왜 취약한지는, 엔화가 제일 취약한 이유는 좀 이따가 한번 표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초강세 영향 등으로 아시아 외환시장에 경고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양대 기축통화로 꼽히는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각각 달러 대비 32년과 13년 만에 최저로 무너졌어요. 이거는 지금 이 강달러 시대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향후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강달러일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보십시오. 연이틀 채권 수익률 급등, 미증시 이틀 연속 하락. 미국이 어제도 잘 가다 떨어진 이유가 이 채권 수익률이 막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뭐죠?
미국의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거 금융시장 그 발행에도 그런 뭔가 채권 시장에 그런 자금 조달 역할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담이 돼서 이게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금 병색이 올 수가 있겠죠. 이 신뢰가 중요하죠. 금융기관들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2년물이 4.6을 돌파 15년 내 최고입니다. 최고. 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뭐 3년물이나 이런 거 막 계속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 그래서 미국도 사람들이 생활이 빡빡해지겠죠. 그죠? 뭐 담보대출이나 이런 금리들도 올라갈 테니까요. 자, 1997년 그런 뭐야 그 IMF나 이런 게 오기 전에도 항상 동남아발 금융위기가 왔죠. 그래서 이제 약한 고리부터 저기 뚫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자본 유출 상황은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 금리가 이제 원체 그 선진국들이 저금리 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로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옛날에는 약한 고리인 뭐 개발도상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서 터졌다가 그게 이제 조금 우리나라나 좀 선진국으로 이렇게 유럽이나 뭐 스위스나 뭐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 그렇게 막 이렇게 점염됐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강대국들도 그러니까 금융의 선진국이었던 뭐 대영 제국인 영국이나 아니면 뭐 지금 유로 쪽에 있는 뭐 해당되는 나라들 그리고 뭐 일본 특히 일본이 지금 엄청 부러지기 일부 직전이죠. 예, 이런 식으로 강달러 때문에 지금 같이 터지게 생겼어요. 같이 옛날 같이 약한 고리가 물론 아주 약한 고리는 지금 터졌잖아요. 그죠? 레바논이니 뭐 아르헨티나 뭐냐 그런데 막 저 남미 국가 그런 데나 뭐 또 트르키에 터키나 뭐 이런 데들 또 뭐죠? 그저 파키스탄인가요? 그런 데는 다 터졌죠, 벌써.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빅폭탄 터지나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된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때 자영업 그것도 2월 시켜줬죠. 그죠? 원금과 이자 납입률에. 네, 그것도 핵폭탄급인데 기존에 또 대출받는 가게나 기업들이 연체율이 증가한다. 이게 나중에 이제 경매나 이렇게 해서 파산이 되고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뭐 부도처리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현재 지금 단기자금들 단기사채라고 그러죠. 단기사채나 그 ABCB 예, 그 레고랜드 같은 거 그런 저기를 됐던 그런 PF 대출 관련된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그죠?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단기 자금이 안 돈다는 거, 단기 사채, 예, 그리고 이런 뭐, 아까 봤던 그런 유동화 증권들, ABCP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 이거와 관련돼서 또 환율을 좀, 그때 얘기했던 걸 조금 더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 이 환율이 급등하는 이 상황을 빨리 알리고 싶어요. 11월 달이 되기 전에.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이게 11월 18일 날 제가 만들었죠. 금리 인상이 한번 미국은 미국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번 있어요. 한 번 앞으로. 자, 이렇게 금을 그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면 미국 금리는 3.25%에 현재 우리나라 금리 3%, 금리 차가 0.25%죠. 그랬을 때 예상 환율이 지금 1,400원대예요. 1,400원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8일 현재 유럽 금리는 1.25%고요. 영국 금리는 2.25%예요. 일본 금리는 마이너스 1%예요. 중국 금리는 3.65%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봤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미국 형님의 요 색깔로 보시면 미국 형님들이, 요날 미국 형님들이 이렇게 0.75%를 할 확률이 거의 100% 되죠. 그러면 이제 금리가 4%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얼마가 되죠? 우리나라는 3%에 그대로.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금리 차가 11월 1일, 11월이 시작되는 1일부터
얼마가 되냐면 1%의 금리 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1%가 더 미국보다 떨어지는 거죠. 안전한 달러도 아닌데 자산 그 화폐도 아닌데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0.25%일 때 1,300원의 펀더멘탈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만약에 1%의 금리 차가 나는 시기인 12월 1일부터 12월 24일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이때까지는 1,600원에서 한 1,700원도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1,700원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네, 지금 생각보다 환율이 급하게 오를 겁니다. 그죠? 0.25%, 0.25%, 0.25%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가 된다면 1%가 된다면 금리 차는 당연히 예상 환율은 1,600원에서 1,700원까지 봐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갑자기 일본 애들의 금리가 오르겠습니까? 미국 형님 금리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미국 형님 금리 어떤 색깔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미국 형님 금리 있죠. 색깔을 좀 바꿀게요. 미국 형님 금리. 미국 형님 금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금리를 칠해 볼게요. 그럼 이 두 금리를 비교해 보면 현재 3.25% 대 마이너스 0.15%죠. 근데 11월이 오면 4% 대 마이너스 0.15%죠. 일본은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 관련된 그 금융,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은 관두지도 않는데죠. 책임지지도 않죠. 옷도 안 벗죠. 뭐를 해줘도죠. 이래서 지금 일본이 그냥 일본이 제일 먼저 깨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물론 중국도 깨지지만 티나게 깨지는 거예요. 티나게 깨지는 이유는 바로 뭐다? 지금 금리 차가 4%, 5%가 나잖아요. 지금 5%. 지금 현재 11월 1일이 되면 5%가 나요. 미국과 일본은 5%가 나요. 5%가 나는데 아무리 미국의 와타나베 뭐 아줌마들인가? 하여튼 뭐 사무라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일본에 뭐 누구든 간에 5%를 더 주는데 그것도 안전한 미국 달러인데 미국 애들 좋아하잖아요. 일본 애들. 이건 자본 유출이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돼.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치가 너무나게 깨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0.25%이기 때문에 뭐랄까 자본 유출이 조금 덜하죠. 덜한 것뿐인데 이때만 돼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때만 돼도 이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이렇게 이 정도가 된다. 1,600원에서 1,700원. 그리고 이제 일본이 깨진다는 건 이 지금 일본, 중국, 우리나라 같은 이 동북아시아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동북아시아. 그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이 깨진다는 건. 그래서 같이 무너질 확률이 높다. 일본과. 자, 그러면 11월 24일이 되면 다행히 우리나라가 0.5%. 물론 이때 저는 1%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최악의 경우. 왜냐면 환율이 이 정도 오르면. 만약에 환율이 이 정도 오르면 코스피 차트는 2,000은 깨지고 1,700에서 1,600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1,700 정도 잡자. 왔다 갔다 하겠죠. 1,700 찍고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1,800 뭐 이렇게. 그래서 주식은 10월 31일까지 다 팔아야 된다. 만약에 이제 정말 자기가 재료가 뭐 내일 모레야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고 지금 다 엄청 물려있어. 내가 오늘도 한번 물어봤는데 70% 물려있어. 7천만 원 주고 샀는데 3천만 원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못 판대. 절대 못 파신대요. 근데 그게 얼마가 돼? 조만간 3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돼요. 2천만 원. 아니면 심하면 1,500만 원. 그렇습니다. 12월 31일까지는 팔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좀 지워드릴게요. 좀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때 뭐 0.5를 하든 뭐 어쩌면 0.75%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어쨌든
0.5를 한다는, 지금 현재 0.5% 한다는 게 더 많죠. 그럼 우리나라 3.5가 되고 12월 24일부로 미국은 4% 되고 해서 0.5%로 우리나라가 0.5%를 따라잡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1,700원이든 1,600원에서 살짝 떨어진다고. 그죠? 그래서 한 1,500원대, 1,500원대로 떨어지죠. 그럼 사람들이, 어휴, 휴, 살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한 번이 더 남았다 이거예요. 11월 18일. 여기서 0.75% 정도 예상하는데, 물론 어쨌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4.5에서 4.75%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뭐 0.75%에서 4.75%면은 그때 금리차가 1.25%, 우리나라는 계속 3.5%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계속 끝난다고. 요때 한번 12월 24일 날 한번, 요때 한번 하고 나서는 계속 끝난다고. 그러면 3.5%고 미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0.75%를 하면은 1.25%, 최고로 금리 차가 많이 난 상태로 내년 초까지 가야 돼. 내년까지. 그러면 이럴 때 환투기도 붙을 수도 있고 1,700원이 휙 넘어버린다. 그죠? 넘어버리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때 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거의 뭐 한 8개월 정도 되는 거야. 이런 적이 없죠.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앞자가 4자가 아니라 3천만 달러, 3천만 달러, 3점 얼마가 됐겠죠? 멘탈이 나가요. 언제부터? 이 10월 달 외환보유고를 11월에 발표하죠. 11월 10일이나 뭐 12일에 그때 3자 돼요. 3자. 4자에서 3자 돼요. 멘탈이 나가요. 네. 그때 되면 이제 언론들이 알아서 막 겁죠. 왜 안 보이고 바닥이 보인다. 왜 안 보이고 실질적으로 쓸 현금은 5%도 안 된다. 막 이제 막 이제 튀어나와요. 지금 알려야지 사실은. 내가 열받는 게 이거야. 내가 왜 어제도 공원 부천에 가면 중앙공원 아저씨 할아버지들 운동하는데 내가 낮에 장하고 있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앉으시길래 할아버지 제가 초면에 죄송한데 달러 좀 사셔야 돼요.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주식을 하든 뭐 부동산을 하든 다 여유에 쉬시면서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장기하고 바둑 두고 그러면서 서로 친목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잖아요. 연세도 뭐 최소한 65세에서 80세 정도 되신 분들이고 다 거기서 이제 쉬시다가 뭐 운동기구 간단한 거 그런 거 하시면서 장기 바둑 두고 그러는데 오직하면 그분들한테도 알려야 된다고 해서 초면에 그럴 정도로 아니 그리고 어디를 가나 저는 조금만 안면이 있으면 달러 사야 돼요. 11월 1일까지 10월 말까지 사야 돼요. 지금 환율이 2,000원이 넘어갈 거예요. 3, 4개월 안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네, 환율은 뭐 어쨌든 4개월, 늦어도 5개월 안에 이자를 본다는 거죠. 2천 몇백 원. 네, 뭐 2,900원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꼭 쥐고 저 역시도 그때 되겠지만 저는 2,400원에서 500원에 탈출한다. 이게 오면 이쯤에 탈출할 거예요. 어차피 환율이 또 내년 하반기 되면 떨어집니다. 떨어져. 강달러를 하기에는 미국의 체력이 내년 하반기에는 뻐럭나요. 거의 이제 상반기부터 뻐럭이 나는데 아마 그래서 점점 환율은 좀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자, 보십시오. 유럽, 영국, 일본, 이거 vs 미국 달러. 이게 뭐죠? 이게 달러 인덱스잖아.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 아니야. 인덱스. 그러면 지금 일본 엔화가 지금 170엔이 넘고 지금 난리가 나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인덱스에서 그 구성 요소인데 금리가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얘네가 다 지금 부러지고 아작나게 생겼으니 미국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는 폭등하게 생겼다고. 네? 11월 1일만 돼도 아까도 얘기하잖아, 지금. 미국이 4% 되면 일본 금리는 금리 차가 마이너스 5%야, 일본하고.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일본 은행에 돈을 넣겠어. 다 황금해서.
달러를 사고 있지. 예? 자본 유출이 일어난단 말이지. 이게 뭐 대대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나라들이 다 개짝이 나요. 거기에 우리나라는 그냥 같이 개짝이 나는 거라고. 딸려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나라 금리만 올리면 해결돼. 근데 금리를 왜 못 올려? 빚이 많아서. 외통수잖아. 외통수 올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주요 통화가국 중, 자, 뭐, 잠깐만요. 자, 주요 통화국 중 11월 1일 이날 미국이 금리를 뻥 하고 0.75%를 올리면 미국 형님 월가 형들 있잖아. 탐욕과 막 그리고 지네들이 찌다시를 날려. 아까도 월스트리트니 뭐니 어쩌고 해갖고 야 니네 망할 거야. 니네 망해 막 하면서 겁주잖아. 예? 찌다시를 그게 찌다시지 뭐야. 미국 찌다시. 자, 세계 금리 대장이 돼. 금리 대장. 키포인트. 금리 대장. 미국이 금리가 4%로 제일 높아. 1.25, 2.25, 0, 마이너스 0.15, 3.65%. 중국보다 높아져. 그러니까 선진국들 중에. 그죠? 금리 대장이 되면서 미국으로 돈은 더 빠르게 흡수돼. 그렇지. 자본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대로 다 가지. 안전한데. 그죠?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난 거라고. 그럼 이거를 나 같은 진짜 학고도 하는데 뭐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전문가들부터 뭐 언론부터 뭐 다 이런 내용은 대충 알겠죠. 대충 사수만 해도 이게 뭐 외환보유고니 뭐 펀드멘탈이니 이런 거 뭐 비신이 이런 거를 뭐 굳이 도표를 안 얘기해도 대충 감이 오죠. 근데 이걸 떠들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 달러를 팍팍 긁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 한도에 뭐 딴 사람 보고 또 사기 하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이렇게 해서 신분증을 가져가야 되니까 어쨌든 달러를 팍팍 모아야 되지. 달러를 원화를 달러로 다 바꿔야 되지. 뭐까지? 토끼 배까지 갈라서. 토끼 배. 돼지배도 갈라야 되고. 저금통까지 갈라서 달러를 사야 된다고. 악몽이야, 악몽, 악몽, 악몽. 이 이후에는 악몽이라고, 악몽, 악몽. 이 외통수에 걸려서 일본처럼 금리를 못 올리고 다 못 올리잖아, 지금. 얘네도 올려봤자 못 쫓아간다고. 그렇다고 얘네가 뭐 3%를 한 번에 올릴 수가 있겠어, 유럽에서? 안 된다고요. 그럼 얘네, 미국은 어쨌든 연말이나 내년쯤에서 한 5%대 간다고 그래도 다 부러지는 거야, 다. 자연스럽게 부러져요. 그래서 미국에 다 이제 형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래도 달러로다가 군사력이 있지만 어쨌든 달러로다가 한번 세계를 또 그런 것 같아. 킹달러. 제가 봤을 때 자신들의 영향력, 탐욕이 그러니까 월가의 탐욕이지. 그 위에 뭔가 어떤 비리를 저질릴지는 뭐 전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뭐 어떤 거 하겠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서 이 이후에는 악몽이라고 악몽, 악몽, 악몽. 네? 달러가 없는 자는 악몽이에요. 네, 악몽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 주위에 제가 어제 엊그저께 전화 돌리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쓴 거 있죠. 이거를 제가 그 문자로 다 날려주고 카톡으로 그 사람들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날려주고 그리고 저 잠을 요즘 못 자요. 왜 그러냐면 이거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거 내가 피켓이라도 여의도 가서 들고선 이거 크게 써가지고 10월 안에 다 돈 정리하고 달러 안 갖고 있으면 엄청 손해보시고 정말 너무 힘들어진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튀김 가게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튀김 사 먹으면서 점심에. 지금 식용유 값이 3만 원에 들어오던 게 7만 원에 들어와. 7만 원. 근데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되면 그게 7만 원에 들어올까? 최소한 10만 원, 11만 원에 들어오지. 그래서 튀김값이 올랐어. 야채 튀김 하나에 1,000원에 팔았거든요. 올라갔고. 근데 지금 1,200원에 팔아. 1,200원. 야채 튀김 하나에.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이때 달러라도 있으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를 커버할 수가 있지. 그걸 해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해지를 안 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달러하고 자기네 자국기 같이 쓰이기 때문에
달러를 어느 정도 모아두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거야, 이제. 이제 달러하고 원화랑 같이 써야 돼.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달러가 없으면 지금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좆되는 거야, 좆되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안 알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진짜 불만이 많아요. 제가 이거 해봤자 뭐 300명 정도 볼 텐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고 이거 지금 이거 있죠? 이거 복사해서 이거 저 뭐야 캡처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저 뭐라고 안 할게요. 예? 뭐 이렇게 뭐 이거 뭐죠? 이거 저거 했다고 그런 거 안 하니까 다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돼요. 뭐 형제들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이거 어쨌든 11월 1일 전에 알려야 돼. 이게 지금은 안 돼. 뉴스로 몇 방 때리고 미국 애들이 때려줄 거 아니야. 금리차 1% 난다. 외환 자본 유출 나온다. 한국도 깨졌다. 이거 뭐 기사들이 막 나온다고 이제 10월 1일, 2일 날 되면. 그 전에 저는 이게 빨리 움직여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환율이 급등하면 어떠나 지금 계속 고민이에요. 못 샀거든. 아직 저 주식 아직 못 정리했잖아요. 지금 뭐 저는 주식 뭐 수익 팔고 사지도 않아요. 저번에 물타기 조금 하고 그냥 뭐 어쨌든 손절이든 뭐든 어쨌든 10월 28일부터 31일인가 그때 월요일이죠. 월요일이 말일이죠. 그 안에 다 정리한다. 정리하고 만약에 다시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 요때 10월 24일 날 인상하죠. 요때 환율 따라잡잖아요. 그럼 주가가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요 기간 요때부터 한 12월 뭐 10일까지 요 기간에 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식을 하면. 만약에 재료가 나오는 주식 인컴이나 이런 거 있으면 11월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인컴이 많이 빠져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주식이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TPC나 뭐 이미지스가 이때 또 재료가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더 싸게 사서 요 정도 한 또 한 보름이나 열흘 정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열흘이나 보름. 근데 또 12월 13일 전후로는 또 팔아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잠깐 조금이라도 들어갈까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주식은 이때 한번 다 팔아야 돼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환율이고 이렇게 됐을 때 코스피가 천 얼마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하세요. 천 얼마. 만약에 2,000원이 넘는다면 어쨌든 코스피는 1200을 테스트할 거예요. 1200 지지를 하는지. 그죠? 2,000원대가 넘어가면. 예? 그러면 수입하는 거 다 더블 되는데 장사가 뭐가 되겠냐고. 그걸 가공해서 팔면 수입해서 팔아먹는 나라에서. 석유 원유값부터 석유 화학공업.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물론 이 기간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뒤로 가면 내년 뭐 6월이든 뭐 그때부터는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고환율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년은 초부터 심각하다는 거지. 올해 연말부터. 그죠? 예, 그러니까 대충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오는 거예요. 네?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환율을 계속 꾸준히 얘기했고, 제가 2월달, 1월 말에 정확히 그 편지 써서 달러 사라고 2,900원까지 간다고. 그때도 거기서 적었어요. 예? 최고점이 2,900원이라고. 근데 물론 저는 2,900원까지는 안 기다린다. 예, 그렇죠? 그래도 2,000원만 넘어도 2,100원만 돼도 어떤 세상이 올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1,400원대 2,000을 겨우 지키고 있어요. 예? 환율 하나로 미국 월가 애들은 탐욕으로 그냥 다 세계 전체를 조져버리는 거라고 지금. 다 조져버리잖아, 지금 다. 우리는 그냥 곁다리로 그냥 찌끄레기니까 그냥 같이 다 한마디로 아웃되는 거고.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만나는 사람들이랑 이제 일요일 날이나 이제 이럴 때 또 얘기해야지. 아, 입이 아프 죽겠어. 똑같은 얘기 맨날 하는 거야. 11월 12일까지,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달러, 원화가 있으면 달러로 타 바꾸세요. 돼지저금통 배도 따야 되고, 토끼 배도 따야 돼요. 이 얘기야. 왜 그러냐면, 12월 말이나 이때 되면, 2,000원대가 넘어가고, 그래도 한 2,400~500원까지는 갈 겁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놀래. 그때부터 놀래. 근데, 12월 말이 될지, 아니면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자는 넘어간다. 이자는 넘어간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요.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요즘 진짜 불면증이 생겼어요. 제가 옛날에 글 쓸 때도 작품에 빠지면 제가 웹툰을 연재를 했죠, 글작가로. 그리고 또 원고도 팔아먹었었는데, 한 15년 전 얘기죠. 15년, 1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글을 좀 썼었잖아요. 뭐 이렇게 고출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웹툰을 연재를 다음에 했었죠. 근데 그때도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댓글 보고 그 사람들 막 욕하는 거, 그거 막, 예? 맨날 조바조바하고 그냥. 그때랑 똑같아요, 지금도. 이 환율 이거 알려야 되는데. 저는 거의 알렸어요, 저는. 근데 좀 더 알리면은 좋겠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어차피 3천 명밖에 안 되고 잘해야 구독자도. 그러니까 알리는데 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아끼는 사람들이나 가족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요거 저거 캡처해서 이렇게 쏴주고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인덱스를 구성하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예. 그, 그 구성하는 그 주요 금리인데 얘네들이 지금 폭망하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올라가서 달러는 계속 올라간다. 기본적이죠. 그래서 이거 뭐 금리 대장이 돼요. 금리 대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목은 뭐 아까도 했지만 저는 TPC하고 이미니스하고 인컴 그리고 또 아까 뭐죠? 하나 또 그것도 차트가 괜찮았는데 오늘 다 망가졌죠. 아무래도 채권 시장 불안한 것 때문에 이제 자본 시장 경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불안해해요. 지금 사실은 혹시라도 터질까봐 어디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쨌든 이게 캡처해갖고 주위 사람들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뭐 그런 힘이라면 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많이 알렸어요. 더 알려야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톡박을 굴려도 진짜 2,000원은 빼박아도 갈 것 같아요, 지금. 2,000원은 뭐 석 달이 되든 넉 달 됐든 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갈 수도 있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